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우리말 표현 중에서 거칠게 소리나는 소리, 거센 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격음화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자로 표현하면은 거센, 소리, 되기. 거센에 해당하는 한자 격자하고요. 소리에 해당하는 글자 격음이죠. 그래서 소리, 될, 화. 거센 소리가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거센 소리가 되느냐, 즉 어떤 소리가 거센 소리냐 하는 건데, 우리말에서는 키읔, 티읕, 그리고 피읍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키읔이나 티읕이나 피읍, 이 소리로 어떤 소리가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저런 소리로 변화되려면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혹은 이전의 훈민정음 표기 방식, 이 표기 방식과 알파벳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근본적으로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음소 하나를 써 나가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오늘 주제인 격음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코라는 표현, 조코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글 표기는 조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내고 글씨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글자 표기를. 그리고 소리는 조코라고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읗은 어디로 사라졌고 기역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글자 표기를 훈민정음 방식이 아닌 영어처럼 그냥 음소 하나씩을 써보면 아래에 이 글자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일종의 그 글자 표기의 철학과 우주의 원리를 담고자 했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하나의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호흡에 하나의 글자가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상태, 지읒, 오, 히읗을 하나의 글자로 표기를 합니다. 첫 소리 초성, 두 번째 중성, 세 번째 종성이 되는 거죠. 이 세 개의 소리를 하나의 호흡에 담는다. 그러면 왜 하나의 호흡이냐? 첫 소리 지읒은 일종의 하늘의 소리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 이거는 땅의 소리. 그리고 히읗, 이거는 사람의 소리. 이렇게 세 개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걸 뭐 하늘의 소리가 오다 이렇게 정의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이 세 개의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소리의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이 합쳐서 하나의 글자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훈민정음의 기본 방식이고요. 그렇다 보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알파벳처럼 표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가로로 쭉 나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기에 히읗하고 기역이 두 개 다 자음입니다. 이 자음이 겹쳤을 때, 히읗과 기역 이렇게 자음이 겹쳤을 때, 이걸 만약에 음소 표기를 하면은 자음을 C로 표현하고 모음을 V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C, V, C, C, V 이런 형태로 되면서 C와 C가 겹치는 겁니다. C는 consonant, 자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거의 첫 글자고요. 그 다음에 V는 vowel이라는 모음을 의미하는 그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자음이 겹치면서 한국인들은 발음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일지라도 알파벳으로만 표현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음이 여러 개가 겹치게 됩니다. 자음이 여러 개 겹치면서 우리말로 표현할 때 어렵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발음 같은 경우는 훈민정음 표기 방식으로 변경을 할 때 자음 겹칠 때 거기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고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읗과 기역이 만났을 때 이렇게 키읔으로 바뀌는 거죠. 자, 히읗과 기역이라는 두 개의 자음이 충돌을 하면서 키읔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현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키읔이 거센 소리가 됐기 때문에 거센 소리 되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말의 의문 현상인데,
일종의 자음과 자음의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언어 구조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충돌 현상이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글자로는 5개, A, E, I, O, U. 물론 A가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로 되니까 소리는 어도 될 수 있고 A가 될 수도 있고 아도 될 수 있는 이런 소리는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글자만 놓고 보면 5개입니다. 그러면 이 모음 5개고 나머지가 전부 자음이에요. 그럼 확률적으로 글자 표기를 하다 보면은 자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음이 겹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SPR, STR 이런 것처럼 그냥 자음 3개가 주룩 연결됩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계절 이야기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센 소리 대기, 즉 거센 소리로 변화되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또 있습니다. 언어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3살까지, 저는 이제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걸을 수 있으면 말하게 돼요. 걷게 되는 순간 언어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뒹굴뒹굴 하던 그 어린아이가 걸으면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나 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걸 표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걷게 되면은 동물과 다르게 사람들이 걷게 되면은 언어 표현을 한다면 그 언어 표현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인간 보편적인 어떤 수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렇게 좋고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규칙 하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훈민정음 표기 방식으로는 받침으로 니은과 히읗처럼 이렇게 많다 이렇게 되는데 소리를 내다 보면은 많다 하면서 받침이 2개 있는 이 히읗이 갑자기 또 이제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음끼리. 자, 여기를 알파벳 방식으로 썼습니다. 알파벳 방식으로 음소 하나씩을 써 나가면 이러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음, 아, 니은, 히읗, 디귿, 아 이렇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보면 자음 3개가 겹칩니다. 제가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에 자음이 겹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고 그랬죠. 만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표기 방식을 좀 바꿨다면은 저렇게 만약에 그냥 음소대로 썼다 그러면 다르겠죠. 근데 세종대왕은 거기에 굳건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언어 체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음 충돌의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받침표기 2개, 자, 자음 3개가 겹쳤어요. 만약에 이걸 알파벳으로 썼다, 그럼 글자, 실제 소리하고 다르게 제가 그냥 음소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밑에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만흐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중간 정도에 지금 자음이 겹치게 됩니다. 자음 3개가 겹쳐요. 그럴 때 이거를 명확하게 소리의 호흡으로 세종대왕은 만, 니은, 히읗이라는 그 소리를 했죠. 그러면 받침으로 2개가 있었는데 그럼 이게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소리가 받침에서는 강하게 소리 안 나지만 이 원리를 니은, 히읗까지만 쫙 나눠 놓고 디귿은 따로 놨다는 거예요. 뒷글자. 그러면 이 글자가 표현된 히읗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자음을 만날 때는 한 번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음 3개를 한 번에 호흡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자음이 3개 이상 겹치면 그 중에 센 녀석이 세게 발음되고 나머지 2개는 좀 흐릿하게 이렇게 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그 계절에서 봄 이야기 하면서 이 이야기를 또 연관지어서 할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갑자기 히읗과 디귿이 티읕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의
자음 모음의 배열 구조를 보면은 알파벳으로 옮겼다면 자음이 3개나 충돌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받침에 존재했던 그 소리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소리가 바로 격음화로서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받침으로 나는 소리가 우리말에서는 다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받침 2개가 겹칠 때, 바꿔 말하면 자음 3개가 겹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표기에서의 원칙이 히읗과 디귿이 자음이 충돌을 하는 현상에서 이제 거친 소리, 거센 소리로 티읕으로, 그래서 많으다 이게 아니라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 뭐 많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거야 받침을 표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의 또 유행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표현은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국학 옆에서라는 시도 있었죠. 그럴 때 국화 옆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국화라고 발음된다는 거죠. 이 원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알파벳 방식으로 음소로 한글을 가로에서 가로쓰기로 쭉 해놨다면 위에 글자처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히읗이 뒤에 지금 나오는 기역과 히읗이 배열되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음 2개의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소리가 바뀌는 원칙, 이건 자음 충돌일 경우 혹은 첫 소리 이런 데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음 접변이라고도, 무슨 전쟁인가? 뭐 자음 접변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니은하고 연결될 때, 예를 들어서 신, 라 이게 발음될 때는 실라 이런 식으로 자음이 충돌되고 있을 때 그 앞에 자음이 바뀌는 현상들이 실제 소리에서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국화 옆에서 할 때 국화 옆에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 충돌이 났을 때 만약에 이거를 알파벳 방식으로 그대로 변환을 시켰다 그러면 지읒과 히읗이 되겠죠. 요 기읒, 히읗이 G와 H로 됐는데 이게 K로 변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거센 소리 되기. 그 중에서 왜 거센 소리냐? 이게 이제 우리말의 음운 현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말을 배울 때 어려워하는 발음이기도 하죠. 우리말은 이제 공기의 흐름으로 비읍, 피읍, 쌍비읍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발, 팔, 빨, 두산하건, 뿌산하건, 트산하건 그들에게는 거의 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게 구별이 잘 안 돼.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제 얼굴하고 유명한 영화 배우 얼굴하고 막 구별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구별 잘 안 되잖아.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이걸 제가 자주 물어.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보기 드문 현상. 일단 다 대답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굉장히 흔한 현상이에요.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고. 근데 흔하게 발생하는데 기역과 히읗이 만났을 때, 바꿔 말하면 자음 2개가 충돌했을 때 이게 키읔으로 바뀌는 거죠. 엄마 뭐해? 밥하고 있는데. 밥하고? 엄마가 밥하고로 지금 번역하고 있어? 아니, 밥하고 있다고. 이 소리는 밥하고는 이게 여수 쪽에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 밥하고 이렇게 안 해요. 엄마 뭐해? 그러면 밥하고 있는데, 그래 밥하고 있구나. 밥하고 아니고, 엄마가 밥하고 해다 물어봤어? 뭐래?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밥하고를 보면 밥하고처럼 비읍이 히읗과 만났을 때 자음이 겹치면서 거센 소리인 피읍으로 변경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 키읔, 티읕, 피읕. 3가지 소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럼 비읍일 때 히읗하고 기역과 히읗,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히읗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원리들이 자음이 어떻게 충돌할 때 나타나는가? 물론 이게 앞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읗이라는 공통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이런 소리가 있을 때 키읔, 티읕, 피읍으로 소리가 나더라, 이런 현상이죠. 그러면 이들 소리의 공통성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만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방식의 글자 표기, 초성, 중성, 종성, 그래서 이 세 개가 어울려야 된다고, 가장 모든 인간의 소리는 이게 어울렸을 때 정말 좋은 소리고 아름다운 소리야 해가지고 세종대왕은 어느 정도까지 집착을 했냐면요, 세종어제 거기를 보면 한자어 이렇게 세종어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옆에 보면은요 생종엉쟁 이렇게 된 것처럼 보여요. 받침이 다 있어요. 생종엉쟁 뭐 이렇게. 지금도 생종엉쟁으로 읽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원래는 이응이 소리가 없는 표기예요. 초성, 중성, 종성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완벽한 소리의 체계가 된다. 왜?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의 우주의 본질이에요.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운, 그 기운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글자로 만들어진 게 훈민정음이라는 거죠. 이 글자 표기의 원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바로 천지인이라는 그런 글자의 본바탕을 만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표기하면서 받침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뒤에 자음과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이게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소리 낼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말에서 거센 소리더기, 즉 한자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한자어 표기나 이런 걸로 이런 현상을 나타낸 그 세 글자 격음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받침 글자와 자음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원칙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격음화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